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 소식과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줌 새한줌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요즘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주거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시면 참 이상한 소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는 이야기가 연일 계속되는데 정작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떨까요? 월세는 오히려 더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원룸 월세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3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한 달 월급이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돈이 단지 한 달 방세로 나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대목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이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초년생이 받는 월급으로는 서울에서 독립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도 신혼집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월세에 허덕이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집값은 분명히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왜 더 무거워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이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젊었던 시절을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그때는 참 단순했습니다. 결혼하면 전세로 시작해서 전세금을 조금씩 늘려가며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다니고 마침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는 사실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주거 문화였습니다. 집주인은 목돈을 미리 받고 세입자는 이자. 그 대신 무상으로 집을 사용하는 이 시스템은 양쪽 모두에게 나름대로 유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집값이 꾸준히 오르던 시절에는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구조였죠. 하지만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놀라운 변화가 눈에 들어옵니다. 2000년대만 해도 전국적으로 전세 비중이 월세보다 훨씬 높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월세 비중이 70% 가까이 되고 전세는 3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월세 비중이 60%를 넘어서며 주거 문화의 중심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주거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전세금만 차곡차곡 모으면 언젠가는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목표로 저축하고 조금씩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며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가능했죠. 하지만 이제는 매달 월세로 나가는 돈이 저축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자산이 될 뿐 세입자에게는 순수한 소비 지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자산 형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세대가 전세를 통해 자산을 축적해왔던 경로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월세는 집값과는 다른 논리로 움직입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월세는 오히려 오를 수 있는 구조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은 완전히 다른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중개업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원룸 월세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3만 원, 이것이 지금 수도권 젊은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숫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1980년대나 1990년을 돌이켜보면 당시 대졸 초임이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의 원룸 월세는 보증금 몇백만 원에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이었죠. 월급의 2030% 정도면 독립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요즘 대졸 초임이 평균 3천만 원 전후라고 하니 월급으로 따지면 250만 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원룸 월세만 73만 원이니 월급의 거의 30%가 주거비로 나가는 셈입니다. 여기에 관리비, 공과금까지 더하면 월급의 3,540%가 주거비로 소요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서울 강남이나 특별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이상 떨어진 평범한 원룸들이 이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반지 하나, 옥탑방도 월 5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보면 이는 단순히 주거비 부담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월세로 나가는 돈은 자산 형성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매달 70만 원씩 지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저축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결국 실질 가처분 소득은 급격히 줄어들고 다른 생활비나 미래를 위한 준비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투룸이나 작은 아파트를 구하려면 보증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사람이 벌어도 월세만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시니어 세대는 참으로 복잡한 심정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담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집값은 떨어지는데 월세는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 큽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각종 대출 규제를 실시했는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전세 시장을 위축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용이했지만 이제는 대출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 사기 사건들의 여파입니다. 빌라왕, 갭투자 사기 등 연이은 전세 사기 사건들이 터지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집주인들도 전세보증금 보장 의무 때문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 상승의 영향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느끼는 기회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예전에는 전세금을 받아두고 저금리 상황에서 큰 손해가 없었지만 이제는 은행 예금만 해도 45%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금을 받는 것보다 월세를 받아서 매달 현금 수익을 올리는 것이 더 유리해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는 주로 매매 시장의 이야기이고 임대 시장에서는 여전히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선호하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소형주택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보호법의 역설적 효과도 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집주인들로 하여금 월세를 더 높게 받고 시작하려는 유인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계약하면 2년간 임대료를 쉽게 올릴 수 없으니 처음부터 높은 월세로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집값과 월세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집을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월세는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층과 젊은 세대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시니어 세대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분명히 다른 세상이었는데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 세대는 비록 절대적인 소득 수준은 지금보다 낮았지만 상대적으로는 집 마련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저축하면 언젠가는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실제로 그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세로 시작해서 조금씩 목돈을 늘려가며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마침내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생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도 독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세 부담 때문에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살거나 어렵게 독립해도 월세에 허덕이며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양가 부모가 조금씩 도와주면 신혼집 마련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세금만 해도 몇억 원씩 하는 세상에서 월세로 시작하자니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손주들을 보면 더욱 걱정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는 과연 어떤 세상이 될까요?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20년 후에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도와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담감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노후 자금을 조금 덜어서라도 자녀들의 주거 안정을 도와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우리도 언제까지 건강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목돈을 내놓기는 어렵고 이런 딜레마 속에서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환경은 달라졌지만 가족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입니다. 우리 세대의 경험도 소중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가 처한 현실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과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월세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관하기보다는 변화에 적응하며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우리 시니어 세대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예전에는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집 한 채면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녀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업이나 소규모 창업을 통한 추가 수입원 확보, 임대 수익이 가능한 소형 부동산 투자, 또는 안전한 금융 상품을 통한 꾸준한 이자 수익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투자나 위험한 사업은 피해야 하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조언도 필요합니다. 월세 시대에는 주거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무조건 좋은 지역, 넓은 평수를 고집하기보다는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이라면 조금 작은 평수라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 같은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대기 기간이 길더라도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월세 계약 시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 사건들이 많아진 만큼 집주인의 신원과 재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 설정 현황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차원에서는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2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활용해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나아질 때까지의 임시 방편으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저축과 투자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전세금을 목표로 하던 저축 방식에서 벗어나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주 투자나 월배당 펀드 또는 소규모 임대 수익 등을 통해 월세를 충당할 수 있는 수입원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는 점점 사라지고 월세가 우리나라 주거 문화의 주류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변화의 흐름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월세 중심의 임대차 시장이 일반적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월세 위주의 주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가 오히려 특이한 경우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목돈으로 받아두는 것보다 매달 월세 수익을 올리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투자처가 생기고 금융상품이 발달하면서 목돈보다는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투자 패턴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과거와 같은 급격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에 더 집중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월세 선호로 이어집니다. 정부 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주택 공급, 역세권 청년주택 등 대부분이 월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책적으로도 월세 중심의 임대차 시장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후 주거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노후에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월세 시대가 되면서 주거의 유연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세처럼 큰 목돈 없이도 이사가 가능하고 생활 여건 변화에 따라 더 쉽게 주거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자녀들과의 거리, 의료시설, 접근성, 생활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필요에 따라 주거지를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외에도 꾸준한 수입원을 만들어두고 갑작스러운 월세 인상이나 의사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주거 환경의 변화는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실입니다. 세상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후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변화가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해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려는 의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시니어 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견뎌온 경험이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삶의 지혜와 노하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론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하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기만 하면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지혜를 나누며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열쇠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때로는 경제적 지원도 가능한 범위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겠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배우고 적응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어려움을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만의 고정관념에 매이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와 도전을 헤쳐나가는 힘은 가족과 세대 간의 사랑과 협력에서 나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되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현명한 선택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